2달이라는 시간을 보다 알차게 보내기 위해 방학 계획을 세우는 슬기와 친구들. 한 달. 왜냐면 고등학교 때는 여행 갈 시간이 없잖아. 여행도 자유로운 여가 시간도 고등학교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자기가 확실히 할 수 있는 거, 정말 빠질 수 있는 거 정하는 데는 방학이 최적기라고 생각해요. 보통 여름방학 때 고1이면은 다 중학생학교 졸업하고 다 노는 마음인데 슬기는 그때 시험을 계속 보러 다니더라고요. 무슨 뭐 국사 시험 뭐 그런 거 보러 다니고 토익, 토플 다 그때 다 준비하고 그래서 그 말 듣고 되게 아 이거 되게 앞서 나가구나 이러고 항상 자기 관리 되게 철저히 하고요. 항상 그렇게 공부했어요? 아니요,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남자친구도 만나기도 했고 공부 안 할 때도 가끔 있었어요. 슬기는 성적은 상위권이었지만 항상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은 아니다. 한동안 메신저와 미니홈피에 푹 빠져 하루 4-5시간 정도 인터넷만 했을 정도로 공부를 등한시한 적도 있었다. 미친 듯이 인터넷만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봐도 인터넷 중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특별한 의미가 없는데도 그냥 친구들이랑 안녕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호 교류하는 것밖에 없는데도 그걸 굉장히 그렇게 재밌어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다. 같은 반이었던 남자친구와 이성교제를 시작하며 슬기는 더더욱 공부에서 멀어졌다. 그 친구도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저가 1등이었고 그 친구가 2등으로 들어왔던 친구였는데 그냥 정말 남자친구랑 그냥 노는 게 즐거웠지 같이 얘기를 하고 재밌게 노는 게 즐거웠지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성적은 점점 떨어졌다. 오늘 시험 어땠어? 난 잘 못 봤어. 아 진짜? 내가 더 잘 봐서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내가 시험을 잘 못 보더라도 기분이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이상하게. 그 친구가 결국에는 저를 제치고 1등을 했어요. 저를 제치고 1등을 했고 근데 저는 그래도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을 만큼 남자친구가 좋았거든요. 야 진아, 가족들의 걱정도 깊어져 갔다. 난리 났다 지금. 이거 몇 점이야 이거 지금? 괜찮아, 요즘 애들 다 그렇지 뭐. 괜찮아질 거예요. 사실 이제 예전보다 공부를 안 하니까 사실 걱정이 안 됐다면 거짓말이고 아 얘가 갑자기 왜 저러지? 남자친구 만나러 다닐 때가 아닌데 공부를 좀 해야 될 때인데 공부를 좀 안 해서 걱정은 많이 됐어요. 인터넷과 남자친구에 빠진 채 보낸 시간. 전교 1, 2등을 다투던 슬기의 성적은 전교 100등 가까이로 떨어졌다. 그때 슬기 언니는 고3 수험생으로 공부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늘 자신의 역할 모델이자 선의의 경쟁자였던 언니가 자신의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슬기에게 자신도 공부를 해야겠다는 자극제가 되었다. 그때 언니가 고3이었는데 참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나라고 이렇게 놀아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는 못 풀겠지만 언니가 풀어봤던 수능 문제들을 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등학교 과정을 완전히 마스터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실력을 과신하며 수능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슬기. 하지만 수능 문제는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 문제를 풀기는커녕 문제 자체를 이해하기도 어려웠다. 수학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도형만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하나도 모르겠으니까 정말 이건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거기다가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 언어 영역도 도대체 내가 이걸 읽고 있는 게 영어를 읽고 있는 건지 다른 외국어를 읽고 있는 건지 분간이 안 될 만큼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참 내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게 정말 아직 앞으로 많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하지만 한번 손에서 놓친 공부는 쉽게 잡히지 않았다. 자꾸 인터넷이며 이성 친구며 잡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에 맴돌았고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슬기는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제 공부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은 이성교제보다는 공부가 먼저라고 마음을 먹었다.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인터넷 미니 홈피도 과감히 탈퇴했다.
방해된 요소들은 모두 다 끊자 이거였어요. 뭐 남자친구, 미니홈피, 메신저, 뭐 핸드폰까지 모두 다 저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제가 탈퇴를 하든지 없애버리든지 그러한 방법을 택했어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다라는 명언처럼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공부할 것을 다짐했다.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가 방학을 너무나도 무의미하게 보내게 될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방학을 정말 알차게 보내서 내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하루 24시간을 자신 스스로 계획해야 하는 방학. 슬기는 우선 자신에게 부족한 과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기로 계획했다. 언어나 영어보다도 저는 수학이 가장 걱정이 많이 됐어요. 시간을 투자한 만큼 성적이 오르는 수학. 이제까지 뒤처졌던 공부를 따라잡기 위해 방학의 대부분을 수학에 투자했다. 슬기는 수학의 개념 정리와 기초를 닦을 수 있는 참고서를 중심으로 공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생각만큼 공부에 진척이 없었다. 공부를 해도 실력은 늘지 않았고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던 문제도 막상 풀면 막혔다. 슬기는 공부보다 먼저 자신의 문제가 뭔지 찾기로 했다. 수학 문제집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줄로 된 글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글들을 처음엔 다 띄어 읽고 문제를 풀려고 했더니 문제들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강의 기본 개념들 몇 개 안다고 생각하고 이거 풀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연습 문제도 아니고 유제 문제, 예제 문제인데 이게 왜 안 풀릴까? 슬기가 공부하던 수학 참고서는 문제 위주라기보다는 개념 정리가 잘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풀기보다는 적은 문제를 풀더라도 확실히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공부를 했다. 이런 공부 방법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 하지만 쓸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 방학은 부족한 과목을 만회하기에 최적기였다. 슬기는 진도를 많이 나가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고 한 문장, 한 단어도 빠뜨리지 않고 꼼꼼히 읽어가며 문제보다 개념에 집중했다. 개념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이에 해당하는 예제가 정리되어 있는 참고서를 차근차근히 풀어갔다. 이렇게 한 단원씩 정복해 나가자 이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 전에는 그렇게 싫어했던 수학이었는데도 내가 저절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쏟게 되고 또 내가 쏟는 만큼 문제도 잘 풀리게 되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그게 더 재미있어서 6시간, 7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방학 동안 학원이나 과외 대신 혼자 공부하기로 한 슬기. 그런데 부족한 공부를 메우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했다. 인터넷 강의를 듣고 싶어도 인터넷을 켜는 순간 다른 유혹에 빠져 공부는 뒷전이 될까 걱정이 됐다. 그래서 슬기가 선택한 것은 TV 강의. 정해진 시간에 들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런 단점이 장점이 되기도 했다. 나태해지기 쉬운 방학,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 방송되던 시간이 아침 9시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그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1시간 전쯤, 한 8시쯤에는 반드시 일어나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도 들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를 정말 일찍 시작하게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방 보기가 어려운 TV 강의를 듣기 위해서 학교에 다닐 때처럼 오전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몸에 익혀 했던 슬기. 오전 8시에 기상 하루를 시작했다. 그리고 9시에 TV 특강을 시청한 후 그날 공부한 내용은 항상 복습으로 다졌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참고서와 문제집으로 그날 배운 단원을 심화학습하며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개념을 익히고 문제를 풀어나갔다.
학원과 과외를 하는 대신 혼자 공부하다 보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다. 방학이라 학교 선생님께 물어보기도 난감했고 공부가 막히자 실력은 정체되었다. 언니가 도움을 주긴 했지만 그것으로도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왜? 정말 힘든다.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요령이 있어야 돼. 아, 내가 그게 미처 요령을 몰랐다. 그렇지. 일단 굳이 니은 하면 또 요게 또 헷갈리기 때문에 요걸 일단 보면 일단 제가 방학인데도 학원을 다니지 않았고 그렇다고 학교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저는 주로 이제 언니가 많은 걸 가르쳐 줬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항상 부족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때 발견한 것이 바로 TV 특강 질문 게시판이었다. 수업을 들으며 모르는 문제를 올리고 답을 받는 게시판이었다. 활성화되어 있는 게시판을 보며 공부의 의욕은 더욱 불타올랐고 슬기는 오답이나 모르는 부분은 따로 정리해 한꺼번에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날이 되면 바로 올라왔고 상담 선생님들의 상세한 답에 부족한 공부에 대한 갈증을 풀 수 있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정말 그 질문에 대한 답변만이 아니라 이 질문과 비슷한 질문이 어디에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보세요. 또 조언을 해주시고 제언을 해주시니까 정말 과외 선생님이나 마찬가지다. 과외 선생님 이렇게 좋은 과외 선생님은 없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인터넷을 통한 그녀만의 과외 선생님이 생긴 것이다. 슬기는 TV 특강에 관련된 질문뿐만 아니라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문제들은 질문 게시판에 올리며 궁금증을 해결했다. 제 이름으로는 948건인가 984건이 있고 총 페이지가 48페이지고 그리고 언니 걸로는 1194건이 올라와 있으니까 페이지 수는 60페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징하게 질문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왜 언니 이름으로 했어요? 부끄럽잖아요. 이게 쉬운 문제 질문하면 얘는 이런 것도 모르나 할까봐 언니한테 미안하지만 언니 이름을 빌렸죠. 언니는 슬기의 공부 욕심 덕에 시도 때도 없이 답변 문자에 시달렸다. 하는 거야 바꾸라니까. 너무 이제 많은 거야. 거의 격일에 막 이렇게 막 폭탄처럼 이렇게 오고 뭐 갑자기 밤에 또 막 그렇게 와요. 밤에 잘라 그러는데 막 와서 무슨 일이지 막 급해가지고 다 보면 EBS 답변이 완료됐다고. 이렇게 질문을 많이 올리다 보니 상세한 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올리는 것도 요령이 필요했다. 그렇다면 글로써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하는 인터넷 게시판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슬기는 어떻게 질문을 올렸을까? 너무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질문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3번 문제에서 4번 답지 중에서 어떠한 부분이 왜 답이 되지 않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답을 좀 주시기를 바라서 저도 구체적으로 질문을 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께서도 빼놓지 않고 답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상세한 답을 얻기 위해선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것, 그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다. 그렇게 방학을 보낸 후 슬기의 수학 성적은 1등급으로 훌쩍 뛰어올랐다. 대학 입학 후 바쁜 일과에 쫓겼던 슬기. 방학을 맞아 오랜만에 언니와 단둘이서 외출에 나섰다. 3살 터울의 언니는 현재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다. 그녀는 슬기가 공부에 지치거나 힘들 때 여러 가지 고민을 들어주고 그 외에도 인생 선배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요거. 아일랜드부터 약간 철학적인데 괜찮은데 안 지루하겠어? 이건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괜찮고 실제 민주주의. 그래서 요즘 책을 더 많이 힘든 고비마다 함께해준 언니는
지금도 슬기에게 좋은 조언자다. 고마워 언니. 열심히 읽을게. 방학 때 좀 공부 수학 공부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책도 좀 많이 읽으면서 다시 좀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로 좀 돌아가 봐야겠어. 곁에서 가장 가까이 지켜보며 슬기의 부족한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언니. 대화를 나누며 슬기가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슬기랑 나이 차이가 한 3살 이렇게 딱 학교 급이 달라지는 터울에 있다 보니까 처음이기 때문에 내가 언니도 없고 몰라서 허둥댔던 거, 그리고 실수했던 거 이런 것들이 나도 언니가 있었으면 언니가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고등학생 된다면 이렇게는 안 해야지 하는 마음을 슬기 동생은 그렇게 안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네가 언어 영역이 많이 약하니까 방학 때 시간 많을 때 이런 이 책을 좀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걸 읽으면 아무래도 빨리 읽고 이러니까 언어 영역에 도움이 될 거야. 수학만큼이나 언어 영역이 약했던 슬기. 언어 영역은 지문을 빨리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이기 때문에 방학 동안 한가한 시간을 이용 독서를 통해 속독과 이해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다. 또한 소설이나 일반 책뿐만 아니라 학기 중에는 시간에 쫓겨 소홀히 했던 신문 읽기를 열심히 했다. 딱딱한 정치나 경제면보다는 보다 쉽고 흥미로운 사회나 문화면을 주로 보면서 신문 읽기 습관을 들였다. 여름방학 때는 상대적으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렇게 전체를 훑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사설을 정리하려고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사설을 읽기는 사회적 이슈나 관심 분야의 사설을 발견하면 스크랩을 하고 이를 사설 노트에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먼저 한번 사설을 정독하며 읽고 문단별로 나누어 사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파악했다. 그 후 문단별로 핵심 내용을 밑줄 그으며 내용을 요약했다. 만약에 다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되면 그 중요한 내용들을 한꺼번에 집약시켜가지고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이러한 내용이 가장 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조금 바꿔서 조금 줄여가지고 한국은행 방문 그리고 협조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 이러이러한 효과에 대한 기대 이렇게 핵심 내용을 정리를 해줬어요. 각 문단별 핵심 내용을 토대로 사설의 전체적인 주제를 파악 정리했다. 슬기는 주제를 파악한 후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설별로 자신의 생각을 적는 연습을 꾸준히 했다. 사설에 담긴 논조와는 달리 자신만의 비판적인 시각을 키워나간 것이다. 내가 내 생각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 사람의 생각만을 내가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되는 거잖아요. 나는 동의한다면 동의하는 이유는 뭔지 아니면 내가 이 문제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떠어떠하게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뭐 자기 의지를 적어놓는다든지 반대하는 이유는 뭐다라는 내 생각을 적어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을 좀 열심히 적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나만의 의견이 생긴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뭔가 뿌듯하기도 하고 좀 글쓰기 연습이 매일매일마다 진행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거든요. 그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사설 노트를 활용을 했어요. 슬기의 사설 정리법은 먼저 문단을 나누고 각 문단별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밑줄을 그으며 정독한다. 그 후 각 문단별로 핵심 내용을 정리하며 전체적인 주제를 적고 그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내용을 정리한다. 당연히 처음에는 하기가 힘들었죠. 이제 정말 붙여놓기만 하고 또 하기 싫어서 계속 밀어놓은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기 싫은 걸 제일 우선순위로 둬서 그다음 사설을 조금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든 핵심 내용을 정리를 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사설 3개 후 2시간 이렇게 걸리던 게 그 다음에 1시간, 빠르면 40분 이런 식으로밖에 안 걸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방학을 보낸 후
언어 영역 성적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다. 길기도 짧기도 한 방학이라는 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다. 주어진 시간만큼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방학,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 그냥 흘려보낼 것인가. 그것은 바로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다.